그래서 2021년도 해군 이발병 모집은 취소가 됐고, 그 모집 인원은 작년에 공지를 했을 때는 아마 88명 정도가 대상이었던 것 같은데 이번에는 없어요. 그 사유가 뭐냐면 병들이 이제 이발비를 지원을 받아요. 그러니까 돈을 주는 거죠. 그래서 거기에 따른 개선이 되면서 이게 이발병을 미운영한다고 이제 된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알아야 되는 거죠. 근데 미용이나 뭐 이런 거를 했던 이제 아드님이나 뭐 이런 분들은 아무래도 생각했을 때 내가 군대에 가서 이발병으로 조금 근무를 하고 그러고 오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아예 모집 자체가 이제 사라진 거예요. 그러면 다른 방법을 또 생각을 해봐야겠죠. 예, 그런 부분들. 그래서 해군의 이발병이 아예 없어졌다. 그러면 해군만 그럴까요? 제가 봤을 때는 이제 다른 병과들, 다른 군들도 이발비를 지급받게 되면 그게 없어지는 거죠. 그리고 없는 데도 있었어요. 아예. 그런 것들을 잘 찾아서 해야 된다. 하코치님 안녕하세요. 네. 제가 군 입대 컨설팅에서 변화되는 것들 조금 설명을 드리고 있어요. 혹시요, 궁금하시거나 질문해 주실 거 있으면, 네, 채팅방에 해주시면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 말씀을 드릴게요. 네. 그리고, 지금 보면, 해군군 해병대 공군이요. 병 모집 해차 합격 점수를 공지를 했어요. 육해공군에 다 한 거죠. 올해 그 바뀐 것 중에 하나가 또 어떤 거였었냐면 작년에도 공지는 했어요. 될 수 있으면 실제 이제 모집이나 이런 걸 하고 난 다음에 점수를 투명성 있게 공개를 하겠다라고 해가지고 그 부분들을 이제 많이 얘기를 했었어요. 그래서 공지된 거를 제가 한번 봤거든요. 이게 공지된 걸 보고 조금 놀랬던 건 뭐냐면요. 점수가 많이 높아졌어요. 작년도에 비해서 올해 그 모집병이나 뭐 특이병 지원하는 그 지원 그 인원들이 점수가 높아졌고요. 그리고 인원은 많아진 것 같아요. 그러면 그 얘기는 뭐냐면 들어가기가 더 힘들어졌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그래서 제가 지금 보니까 해군병 모집 커트라인 요구를 봤는데요. 여기에 지금 보면 병가가 되게 많아요. 해군 같은 경우도 지금 일반 기술 같은 경우 이제 일반으로 치거든요. 그게 올해 5월 달에 입영 대상자 1차, 그러니까 5월 달에 들어가는 인원들이에요. 이 인원들의 점수가 84점이에요. 근데 작년도에 지금 보면 2회차가 몇 점이었냐면 78점이었어요. 지금 점수 차이가 엄청나게 많이 났죠. 8점 이상이 벌써 올라간 거예요. 그러니까 대상자는 많아지고 그러면서 준비를 많이 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지금 일반 병의 점수가 작년 대비 지금 올해 똑같이 2회차에 점수를 봤을 때 8점 정도가 올라갔다. 그만큼 준비 안 하면 못 들어간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전산병도 그렇고요. 지금 보면 점수가요 엄청나게 지금 많은 그거를 나타내고 있는데 지금 전산병도 해군이에요. 해군인데 작년에 이맘때에 해군이 46점이었어요. 커트라인이 1차가. 근데 지금 64점이에요. 점수 많이 올라갔죠. 여기 전산 쪽도 되게 많이 올라가 있어요. 이발병은 아예 없어졌다고 말씀을 드렸죠. 아까 해군. 그래서 이런 것들, 이발병 같은 경우 작년에 모집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작년에 모집을 많이 했단 말이에요. 근데 올해는 아예 이발병은 없어졌다. 그래서 아예 커트라인 점수가 필요 없다. 네, 그렇게 보시면 돼요. 그리고 조리병 같은 경우도 지금 작년에 조리병이 46점이었는데 올해 지금 보면 48점이에요. 그래서 점수가 2점 올랐다. 조리병 병과도. 그 다음에 항공병과. 항공병과도 많이 올랐네요. 항공병과도 작년도 46점이었는데 지금 66점으로 올랐어요. 많이 올랐네요. 이것도. 거의 20점이 올랐어요. 해군이 지금 이게 커트라인인데 작년 대비 점수가 월등하게 올랐어요. 전자도 지금 보면 46점이 작년 이맘때의 점수였다면 지금 올해 58점. 통신도 작년에 46점, 올해는 52점이에요. 그리고 기관 같은 경우도
작년에 46점이었는데 지금 이거 기관 같은 경우는 46점 동점이네요. 이런 거는 차라리 운이 좋다고 얘기해야 되겠죠. 점수가 동점이어도 지금 다 오르고 있는 상태여가지고요. 그리고 화생방도요. 지금 보니까 62점 작년에 커트라인이 그랬는데 지금 커트라인 64점. 전기 46점이었는데 지금 50점. 건축 토목도 62점이었는데 이건 떨어졌어요. 건축 토목이 58점으로 떨어졌네요. 이런 거 같은 경우는 지원자는 많이 없으면서 어떻게 보면 점수, 그러니까 자격증이나 기타 뭐 전공 학과 이런 것들이 없는데도 된 거예요.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점수 가산점에서 지금 많이 차이가 나는데 이 가산점이 인원 지원자가 작음으로 인해 가지고 오히려 이렇게 되면 득을 볼 때도 있는 거죠. 지금 해군 중에 지금 떨어져 있는 거 지금 말씀드린 건 지금 요거 건축 토목이네요. 수동 같은 경우도 작년에 75점이었는데 지금 80점이거든요. 5점 올랐어요. 이것도 의무병과 많이 올랐네요. 의무병과도 와 있네. 의무병과도 좀 떨어졌네요. 의무병과가 작년에 66점이었는데 64점이에요. 이런 거를 운이라고 하는 거죠. 운. 예. 이 많은 것 중에 다 올랐는데 딱 2개의 병과만 떨어졌어요. 똑같거나. 이건 진짜 운이 좋은 거예요. 요맘때 요렇게 지원을 하면 군대 갈 수도 있어요. 자기가 원하는데. 근데 이게 아까 말씀드린 20점 오르는 데도 있죠. 그런데 지원을 해가지고 하면 계속 떨어지는 거예요. 이거는 답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해군 같은 경우에 커트라인이 대부분 다 올랐다. 그럼 해군만 그럴까요? 다른 것도 한번 봐볼게요. 다른 것도 제가 봤을 땐 다 올랐을 것 같아요. 공군도 보면 지금 올랐을 것 같은데 제가 볼게요. 공군이 공군도 일반이 커트라인이 작년에 5월 달에 들어가는 인원들 기준으로 이제 봤을 때 90점이었거든요. 근데 올해 지금 92점이 나왔어요. 일반. 이게 이제 면접 인원도 보면 작년에는 989명이었는데 지금 1003명이 돼 있네요. 그러니까 면접 인원도 많고 점수는 올라갔고 이렇게 된 거죠. 그러면 그만큼 힘들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 그리고 공군의 전자계산 쪽도 보면 커트라인이 작년에 이맘때가 66점이었는데 지금 68점으로 되어 있네요. 68점. 이것도 올랐죠. 그래서 커트라인이 이것도 올랐고 선발 인원은 조금 늘었네요. 예, 그나마 다행인 게 지금 71명, 68명 이런 식으로 돼 있고 화생방도 커트라인이 62점인데 67점이에요. 그러니까 작년 대비 5점이나 올랐어요. 화생방도 공군이. 지금 보면 근데 모집 인원은 또 더 작네요. 선발 인원이. 작년 이맘때 48명이었는데 45명. 작게 됐고 공군의 의무 한번 볼까요? 공군의 의무가 커트라인이 지금 작년에는 이맘때 모집 인원이 아예 없었네요. 공군은 아예 없었고 그리고 올해는 공군의 모집 인원이 13명이 있어요. 13명 중에 점수는 75점이에요. 75점이니까 이것도 지금 보면 해군에 비해서 점수가 되게 높아요. 아까 해군 제가 의무 얘기해 드릴 때 68점? 아까 작년 이맘때 68점이었고 올해가 64점이었거든요. 근데 공군은 의외로 또 점수가 75점이었어요. 그러면 11점이 차이가 나는 거죠. 그래서 병과를 이렇게 공군의 군을 어디 선택했냐에 따라서도 또 이렇게 점수 차이가 많이 나게 됐네요. 그래서 이게 분석을 좀 잘 해가지고 들어가야지 그냥 들어가가지고는 이게 군대도 들어가기가 힘들다는 얘기가 이런 것 때문에 그래요. 자기하고 안 맞는데 그러니까 그냥 보내주는 데 가서 근무를 하려고 그러면 아까처럼 선착순으로 들어가는 그런 데 들어가시면 돼요. 들어가시면 되고 그게 아니라 내가 전문 특기와 취미를 살려서 하고 싶다 그러면 미리 준비를 하셔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대학 입학하는 것처럼 군대도 들어가기가 힘들다. 그 얘기를 좀 드리고 싶고요. 지금 기계 같은 경우도 보면 커트라인이
지금 작년에는 58점이었어요. 근데 올해 60점이네요. 그리고 모집 인원은 작년 대비 올해 인원이 조금 늘었어요. 그래서 한 30명, 20몇 명이 좀 늘었네요. 231명이었는데 지금 현재는 263명 인원 정도. 차량 운전을 보니까요. 차량 운전이 많이 올랐는데요. 커터라인이 차량 운전이 77점이 작년 이맘때에 그 5월달 들어가는 입영 인원들의 커터라인이었는데 지금은 82점, 많이 올랐죠. 지금 보면 5점 정도가 올랐어요. 이것도. 그래서 이 수송 운전 차량 이거 같은 경우도 가산점을 챙기지 않으면 이것도 들어가기 힘들다. 그 얘기가 될 것 같고요. 차량 정비 같은 경우도 커터라인이 54점 차량 정비. 그런데 지금 차량 정비가 54점, 이건 동점이 나왔네요. 작년이나 이맘때나 똑같은 그걸로 됐고, 인원은 작년 대비 조금 늘었어요. 작년에는 37명이었는데 지금은 조금 늘어서 56명. 그리고 통신전자 이 인원들도 57점이 작년에 커트라인이었는데 지금은 61점. 이것도 올랐죠. 이것도 상승을 했고, 공병 같은 경우도 커트라인이 52점이었는데 지금 현재 58점이네요. 이거 같은 경우도 올랐네요. 많이 올랐네요. 근데 지금 제가 보면서 뭘 봤냐면 수송을 보니까요. 육군 수송이 되게 점수가 높았거든요. 육군 수송 저번에 제가 설명을 드릴 때 거기는 커트라인이 98점이었어요. 98점이 많았고, 그리고 가산점도 너무 많이 챙겨가지고 보니까 104점까지 있나? 그 정도 차이가 있었는데 여기는 조금 점수 차이가 많이 나네요. 그래서 이런 것들 육해공군 해병대 중에 본인이 어디 군에 갈 건지, 그 다음에 병가를 선택을 할 때도 언제 어느 시기에 하느냐에 따라서 지원자가 많을 수 있고 적을 수 있다. 그러면서 합격률이 낮을 수도 있고 내가 합격률이 높을 수도 있다. 이런 거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모집병이나 입대를 하려고 그러면요. 이런 거 기본적으로 다 계산하고 좀 알고 계셔야 돼요. 왜냐면 자기 일이잖아요. 본인 일이고 이게 인생을 바꿀 수 있는 아주 중요한 거거든요. 군입대에 관련돼서 많은 분들이 그냥 가니까 그냥 가나보다 당연한 거지 뭐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데 사실 그건 아닌 것 같아요. 제가 군대에 있어 보니까요. 군대를 어떻게 갔다 오냐에 따라서 인생이 바뀌어요. 진로가 바뀌고 그 다음에 그 삶의 질도 바뀌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20대 초에 처음에 갈 때 부모님들이 대학만 신경을 써 드릴 게 아니라 이 군 관련돼서도 본인이 적성에 맞는 곳으로 갈 수 있게끔 잘 진로를 잡아주셔야 한다. 그 얘기를 드리고 싶네요.